Nordicus. 안녕하십니까, 아루프입니다. 비즈니스 얘기 오랜만에 드리겠습니다. 글은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북유럽에서 음식 관련 창업 가능성이라는 글을 썼고요. 그것은 북유럽에서 창업을 하시려는 분의 컨설팅을 해드린 이야기인데, 그 글을 시작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다라고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사업하는 분 많으시고 또 장사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그러시죠. 근데 저는 경험 중에 재밌는 경험을 하면서 좀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게 있었습니다. 투자나 사업이나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이야기인데요.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가, 투자가 잘 될 것이다, 뭐 장사가 잘 될 것이다, 사업이 잘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겠죠. 일을 진행을 하기 전에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 일을 투자할 만한 상황이 안 되거나 자본이 없거나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거나 뭐 이런 상황이 안 되는 경우를 맞습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일이 어떻게 될 것이다, 투자가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이다 라는 걸 모릅니다. 모르는데 자기가 그 일을 하기 위한 상황은 만들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있다든지 자본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이게 일이 잘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자기가 할 만한 형편도 되고 그런 일인데 상황에 따라서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극심한 가족들의 반대라든지 아니면 자기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뻔히 투자나 장사가 잘 될 걸 알면서도 또 그거에 대한 자본이나 일할 능력은 있으면서도 못하는 경우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이 일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운도 맞아야 되고요. 또 예측도 맞아야 되겠지만 또 자기 상황에 또 맞는 그런 기회가 같이 와야지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웨덴에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도 더 발달한 그런 산업인데 그 배달 문화입니다. 지금도 그 우버 이츠나 그 마켓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딜리버리 서비스를 제외하고서는 음식이나 또 자기가 보내고 싶은 상품이나 뭐 서류를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는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더 심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영어 단어 중에 보면 레드 아이라고, 그 번역하면 빨간 눈이겠죠. 근데 밤새서 일했으니까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됐다, 그런 뜻으로 red eyed라고 그러면 밤새서 일했다라는 영어 단어거든요. 근데 그걸 회사 이름으로 해서 우린 열심히 일한다, 그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아이디어를 한번 낸 적이 있는데, 뭐 지나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요즘에 다시 그런 red eyed를 가진 배달 업체들이 성황리에 또 성공을 하는 것을 보고, 시간하고 또 자기하고 열정하고 또 자기가 생각하던 그런 아이디어의 순간하고는 참 맞아야 되는구나 라는, 그걸 운이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윌리스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 이 윌리스라는 회사는 파리에서 처음에 시작을 한 회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에, 환경 친화적인 자전거가 되겠죠. 그 자전거에 그 커피나 그다음에 음료를 기본으로 해서 간단한 스낵이나 과자, 과일, 또 때로는 그 사장의 의지에 따라서 꽃이라든지 뭐 사탕이나 하는 그런 것을 파는 그런 배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배달 트럭이라고 해야 되나요? 푸드트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푸드트럭은 아니니까 푸드 자전거 정도 되겠네요. 지금 여러 가지 시간대가 제가 지금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간단해 보이지만, 그 이후에 요즘에 나타나는 걸로 보면은 한국 음식 중에 김밥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일본 음식이 원조긴 하지만 한국에서 많이 발전된 게 있죠. 튀김 음식 같은. 그거하고 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유럽에서 나온 그 아이디어와 한국의 음식을 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야 한국에 대한 음식에 대한 효용도가 많이 떨어지던 시절이니까 그랬습니다만, 요즘같이 그 김이라든지 튀김 종류, 만두 종류가 호평을 받고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아마 이런 윌리스라는 이런 창업이, 신종 창업이 지금 북유럽에서 아마 유럽 어딘가쯤에서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터지기 한 1년 전쯤의 일인데, 원래 여기서 식당을 하시던 분은 아니셨고 프랜차이즈 업종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식당은 아니었는데요. 그분이 이런저런 이유로 북유럽에서 창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 창업의 아이디어가 어떤 게 있겠습니까 하고서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꽤 관심이 있는 분야거든요, 음식은. 근데 음식만큼 보수적일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음식만큼 개방적일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음식에 대한 그 벽이 어느 순간에 깨지는 순간에는 굉장히 개방적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그 전에는 굉장히 보수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문화의 아주 끝이다라고 저는 음식을 생각하는데, 또 특히 북유럽에서 그 잘 움직이고 변화하지 않으려는, 자기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려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에서는 음식이 다가서기가 더 쉽지가 않은 거겠죠. 그런데 스웨덴에서도, 스웨덴하고 코펜하겐하고 그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마주 보고 있는 그런 끝에 도시에 있는 말메라는 곳을 가면, 그 유럽에서 온 음식들, 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온 음식들, 또 스웨덴 또 각지에서 온 음식들이 만나는 그런 푸드트럭이 모이는 장소가 있어요. 근데 그 장소가 있는데 한번 가보시면은 이런 재밌는 데도 있구나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한국의 왜 한강 둔치에서 벌어지는 그런 푸드트럭을 경험을 해보셨다고 그러면 대단하진 않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대단하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무언가를 좀 대단한 것으로 바꾸고 싶었고요. 그 바꾸고 싶다는 그 메뉴가 한식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것을 이제 음식을 물론 100% 다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트럭이나 그 좌판에서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걸 확대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확대를 시킬 만한 주방을 임대를 해서, 주방이라는 임대를 한다는 거는 조그만 집이나 조그만 아파트, 자기가 살 공간을 한다는 얘기와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임대를 해서 거기서 음식을 반 정도 만들어서 나머지 음식을 가지고 그 장소에 가서 팔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지역에만 뭐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렇지만, 그런 지역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같은 앱으로다가 어디 간다, 며칠 날 간다, 무슨 메뉴다 라는 걸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직접 나가서 판매를 하고, 또 그거가 홍보 바탕이 돼서 내가 이거를 어느 회사든 어느 집이든 내가 하고 있는 메뉴를 좀 확장해 놓은 메뉴가 그 키친에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키친이 본사인 거죠. 주방이 본사고 키친에는 가지고 있고, 그걸 갖다가 배달을 해주거나 아니면 정기적으로다가 납품을 하거나 하는 비즈니스로다가 하면은 큰 인력 없이, 또 큰 투자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 푸드트럭이나 모터사이클이나 바이크를 이용을 해서 시작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한국을 떠난 마당에는 그 나라의 문화나 법률 규정에 당연히 따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얻어야 될 허가사항이라든지 신청사항이라든지 넘어야 될 고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비가 무엇이 있을까를 조사를 했고요. 그걸 적어 놓은 표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따로 옆에 공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 2, 3번을 지나가고 당연한 얘기고, 네 번째 그 비즈니스 등록을 보면, 비즈니스 등록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것을 창업으로 해서 북유럽에 진출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업으로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거에 관해서 내 사업 구조를 마련을 하고 예산을 꾸미고, 거기에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가족이든 아니면 친지든 아니면 거기서 사람을 고용을 하든 인력 계획이 있어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내 재고 계획이나,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중요한데, 사실 뭐 사업하는 목적을 누가 물어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은 순수하게 그 북유럽에 있는 이민국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북유럽에서 창업되는 모든 사업은 당연히 알고 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사업과 차별성이 뭐가 있느냐, 또 왜 그것이 북유럽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업과 나를 다르게 보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것을 판단을 하게 될 때 긍정적인 면으로다가 심사관이 돌아설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이것이 암만 작다 하더라도 자전거든 모터사이클이든 뭐 트럭이라 하더라도 움직이는 배달 차이자 또 주방이자 또 거기서 앉아서도 뭐 먹을 수 있건 뭐 서서도 드시건 하는 그런 식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개조를 거쳐야 되고 그 개조에 대한 허가가 나와야 되고 사용 허가나 또 구조 승인 같은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파이널 인스펙션을 받고 그것이 비즈니스 플랜의 바탕이 돼서 그것이 이제 이민 신청 서류라든지 아니면 시에 들어가는 세금 서류라든지 이거에 첨부 서류가 돼서 이제 창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북유럽의 한국 음식이 아직까지 못 퍼지고 있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국의 대기업이 북유럽에 들어가서 사업을 할 만한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기업에서 볼 때 수익성이지 중소기업이나 또 개인이 보기에는 충분한 수익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현지 문화를 이해한다는 거는 뭐 맞는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또 지금 트렌드가 한식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야 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무언가는 알고 있는 분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식이 어떻다라는 거가 다른 사람들이 하기 전에 내가 선점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까지를 가다가 못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푸드트럭까지 가서 이제 시험 삼아 운영을 하다가 못하고 이제 몇 번을 그렇게 했는데 또 이런 이야기를 다시 드릴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창업이 음식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창업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